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생지혜 길잡이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3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해 오면서 건강한 노후의 비밀을 연구해 온 의사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혹시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더욱 반갑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만나는 환자분들뿐만 아니라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하고 지혜로운 인생을 사실 수 있도록 매일 유익한 의학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걱정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면서 깜빡깜빡하는 일이 많아졌다든지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들이 치매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계시는 경우 말이에요. 사실 저도 의사로서 이런 상담을 받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께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30년간 진료하면서 직접 경험한 일들 중에서도 저조차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인데요. 바로 90대에도 20대에 못지않은 기억력을 유지하고 계신 환자분들의 비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시고 주변에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얼마 전 제가 직접 경험한 실화입니다. 저희 병원에 정기검진을 받으러 오신 92세 할머니가 계셨어요. 저는 나이를 고려해서 당연히 인지 기능 검사를 해봤는데 결과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웬만한 젊은 사람들보다도 기억력이 좋으셨거든요. 더 놀라운 건 이 할머니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진료해온 비슷한 연령대의 다른 환자분들 중에서도 치매는커녕 오히려 젊은 사람들 못지않은 두뇌 활동을 보이시는 분들이 계셨던 거죠. 의학적 호기심이 생긴 저는 이런 분들의 공통점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혈액검사, MRI, 각종 정밀검사를 통해 분석해보니 정말 놀라운 의학적 사실이 드러났어요. 바로 만성염증 수치가 현저히 낮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성염증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우리 몸에 상처가 나면 빨갛게 붓고 아픈 그런 염증 말고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 몸속에서 조용히 진행되는 염증을 말해요. 이 만성염증이야말로 우리 건강의 진짜 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성염증은 정말 무서운 게 암세포의 성장을 돕기도 하고 뇌세포를 파괴해서 치매를 유발하기도 해요. 심지어 우울증이나 불안감 같은 정신적인 문제까지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만성염증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조용히 진행된다는 거예요. 마치 집안에 가스가 새는 것처럼 냄새도 나지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서서히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거죠. 그럼 이 무서운 만성염증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첫 번째 주범은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입니다. 특히 가공식품, 튀긴 음식, 과도한 당분이 들어간 음식들이 문제예요. 편의점에서 쉽게 사먹는 라면이나 과자, 탄산음료 같은 것들 말이에요. 두 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현대인들이 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가 우리 몸속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주범 중 하나거든요. 특히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정말 위험해요. 세 번째는 수면 부족이에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혼란을 일으키면서 염증이 생기기 쉬워져요. 네 번째는 운동 부족입니다.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서 염증 물질이 쌓이기 쉬워지거든요. 다섯 번째,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시는 부분이에요. 바로 입속 세균과 잇몸병입니다. 여러분, 혹시 양치질을 대충 하시거나 잇몸에서 피가 나는 걸 그냥 넘기고 계시지는 않나요? 최근 의학계에서 정말 놀라운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어요. 치매 환자들의 뇌 조직을 분석한 결과 입속 세균이 발견되었다는 거예요. 특히 포르피로모나스 진지발리스라는 잇몸병 세균이 치매 환자의 뇌 조직에서 대량으로 검출되었거든요. 제가 의사로서 이 연구 결과를 처음 봤을 때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입속 세균이 어떻게 뇌까지 갈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의학적으로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잇몸에 염증이 생기면 그 부위에 상처가 나고 그 상처를 통해 세균이 혈관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혈액순환을 따라 온몸을 돌아다니다가 뇌혈관 장벽을 뚫고 뇌로 들어가는 거죠. 뇌에 들어간 세균들은 뇌세포를 공격하고 염증을 일으켜요. 이 염증이 바로 알츠하이머성 치매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게 최신 의학 연구로 밝혀진 거예요. 실제로 제가 참고한 대규모 역학 연구에서는 잇몸병이 심한 환자들의 치매 발생 위험이 1.7배나 높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더 무서운 건 잇몸병 세균이 뇌뿐만 아니라 심장, 폐, 췌장 등 온몸으로 퍼져서 각종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진료하면서 봐온 바로는 당뇨병, 심혈관 질환, 심지어 암까지도 잇몸병과 연관이 있다는 의학적 근거들이 계속 축적되고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환경적인 요인들도 있어요. 미세먼지나 화학물질, 담배 연기 같은 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서 염증을 일으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희망적인 소식이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92세 할머니처럼 나이가 들어도 건강한 뇌를 유지하시는 환자분들의 생활 습관을 의학적으로 분석해 보니 명확한 공통점이 있었거든요. 첫 번째로 이분들은 대부분 자연식품을 즐겨 드셨어요. 특히 항염 효과가 뛰어난 음식들을 자주 드셨는데 대표적인 게 등푸른 생선이에요. 고등어, 꽁치, 삼치 같은 생선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이 뇌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정말 뛰어나거든요. 또 견과류도 자주 드셨어요.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에는 비타민 E와 좋은 지방이 많이 들어있어서 뇌세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요. 하루에 한 줌 정도만 드셔도 충분해요. 베리류도 빼놓을 수 없어요.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같은 베리류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서 뇌세포를 보호하고 기억력을 향상시켜 주거든요. 녹차도 정말 좋아요. 녹차에 들어있는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뇌염증을 줄여주고 뇌기능을 향상시켜줘요. 하루에 2잔에서 3잔 정도 마시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분들은 대부분 적당한 양의 다크 초콜릿을 즐기셨어요. 카카오 함량이 70% 이상인 다크 초콜릿에는 플라보노이드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뇌혈류를 개선하고 인지 기능을 향상시켜 주거든요. 두 번째로 이분들은 규칙적인 운동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격렬한 운동이 아니라 꾸준한 운동이었다는 점이에요. 매일 30분씩 걷기만 해도 뇌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면서 염증이 줄어들어요. 특히 계단 오르기나 가벼운 근력 운동도 함께 하시면 더욱 좋아요. 근육을 사용하면 마이오카인이라는 좋은 호르몬이 나와서 뇌를 보호해 주거든요. 세 번째는 충분한 수면이에요. 이분들은 대부분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주무시고 아침 6시에서 7시 사이에 일어나시는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가지고 계셨어요.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뇌에서는 노폐물이 청소되고 기억이 정리되거든요. 네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였어요. 이분들은 각자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가지고 계셨는데 어떤 분은 서예를, 어떤 분은 정원 가꾸기를, 또 어떤 분은 명상을 하셨어요. 중요한 건 자신만의 마음의 평화를 찾는 시간을 꼭 가지신다는 점이었죠. 다섯 번째는 사회적 관계였어요. 혼자 계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정기적으로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셨어요. 사람과의 대화는 뇌를 자극해서 치매 예방에 정말 좋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런 생활 습관들을 실천하기 시작한 지 불과 3개월 만에도 뇌 염증 수치가 현저히 개선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즉,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뜻이죠.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치매 위험군에 있던 70대 분들이 이런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인지 기능이 20% 이상 향상되었다는 결과도 있었어요. 그럼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먼저 식단부터 바꿔보세요.
가공식품을 줄이고 자연식품을 늘려보세요. 특히 아침에 견과류 한 줌과 베리류를 드시고 점심이나 저녁에는 등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 드셔보세요. 그리고 매일 30분씩 걷기부터 시작해보세요. 처음엔 힘들어도 일주일만 꾸준히 하시면 몸이 적응해요. 걸으면서 주변 풍경을 보고 새소리를 들으면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수면 패턴도 중요해요. 가능하면 밤 10시 30분까지는 잠자리에 드시고 잠들기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를 보지 마세요. 대신 가벼운 독서나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스트레스 관리도 꼭 필요해요. 하루에 10분이라도 명상을 하거나 깊은 호흡을 해보세요. 복식 호흡을 하면서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람들과의 소통을 늘려보세요. 가족이나 친구들과 자주 연락하고 동네 모임이나 취미 활동에도 참여해 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구강 건강이에요. 하루 3번 올바른 방법으로 양치질을 하시고 치실이나 치간 칫솔도 꼭 사용하세요. 잇몸에서 피가 나거나 붓는다면 절대 방치하지 마시고 바로 치과에 가서 치료받으세요. 양치질할 때는 잇몸 마사지도 함께 해주세요. 부드러운 칫솔로 잇몸을 원을 그리듯 마사지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잇몸이 건강해져요. 그리고 구강청결제도 도움이 되는데 알코올이 들어있지 않은 순한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서 하나 더 알려드릴 간단하면서도 의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방법이 있어요. 바로 소금물 가글입니다. 우리 할머니들이 예전부터 해오신 방법인데 제가 의학 문헌을 찾아보니 이게 과학적으로도 정말 효과가 입증되어 있더라고요.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천일염을 반 티스푼 정도 넣고 잘 녹인 다음 하루에 2-3번 30초씩 가글해 보세요. 특히 양치질 후에 하시면 더욱 좋아요. 의학적으로 설명드리면 소금의 삼투압 작용으로 세균의 세포벽이 파괴되면서 입속 세균이 줄어들어요. 또한 소금물은 염증을 가라앉히는 항염 효과도 있어서 잇몸이 붓거나 아플 때 특히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의사로서 한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 너무 짠 소금물은 오히려 잇몸을 자극할 수 있으니까 적당한 농도로 만드시는 게 중요해요. 입에 넣었을 때 살짝 짠맛이 나는 정도면 적당합니다. 소금물 가글은 돈도 별로 안 들고 부작용도 거의 없어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제가 환자분들께 권해드리면 특히 잇몸에서 피가 나거나 입냄새가 날 때 며칠만 꾸준히 해보시라고 하는데 대부분 확실히 개선되는 걸 느끼신다고 하세요. 의사로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기적인 치과 검진도 빼먹지 마시라는 거예요. 6개월에 한 번씩은 치과에 가서 스케일링을 받고 구강 상태를 점검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잇몸병은 초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면 쉽게 나을 수 있지만 방치하면 뇌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게 의학적 사실이거든요. 여러분, 90세가 넘어서도 또렷한 정신과 좋은 기억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30년간 환자분들을 진료해온 의사로서 확신을 갖고 말씀드리는데 지금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시작하시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거든요. 치매나 뇌 건강에 대한 걱정 때문에 불안해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의학적으로 검증된 이런 방법들을 통해 여러분의 미래 모습이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강조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장 건강입니다. 최근 의학계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연구 분야 중 하나가 바로 장-뇌축이라는 개념인데요. 우리 장과 뇌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의학적 사실이 밝혀지고 있어요. 제가 진료하면서 관찰한 바로는 뇌 건강이 좋은 환자분들은 대부분 장 건강도 좋으셨거든요. 장내 미생물이 우리 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특히 유익균이 많은 분들은 염증 수치도 낮고 인지 기능도 뛰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발효식품을 꾸준히 드시라고 권해드려요. 김치, 된장, 청국장 같은 우리나라 전통 발효식품들이 정말 좋아요.
이런 음식들에 들어있는 유익균들이 장내 환경을 개선해주고 결과적으로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요거트나 케피어 같은 프로바이오틱스 식품도 좋고요.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해서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들도 중요해요. 양파, 마늘, 바나나, 아스파라거스 같은 것들 말이에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수분 섭취의 중요성이에요. 의학적으로 볼 때 우리 뇌의 75%가 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탈수 상태가 되면 뇌 기능이 현저히 떨어져요.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는 치매 초기 환자분들 중에 상당수가 만성 탈수 상태에 있더라고요. 하루에 최소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마시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게 아니라 조금씩 자주 마시는 거예요. 1시간에 한 컵씩 천천히 마시시면 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시는 걸 추천해요. 밤사이 잃어버린 수분을 보충하고 신진대사를 활성화시켜 주거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주목하고 있는 또 다른 요소가 있어요. 바로 햇빛과 비타민 D의 관계입니다. 코로나19 이후로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비타민 D 부족 환자분들이 정말 많이 늘었어요. 비타민 D는 뇌 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요. 뇌세포를 보호하고 신경전달 물질의 합성을 도와주거든요. 실제로 비타민 D가 부족한 환자분들은 우울증이나 인지기능 저하를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하루에 20분에서 30분 정도는 햇빛을 쬐면서 산책하시는 걸 권해드려요. 특히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 햇빛이 가장 좋고요. 겨울철이나 햇빛을 충분히 받기 어려운 환경에 계신 분들은 비타민 D 보충제를 드시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음악과 뇌 건강의 관계도 정말 흥미로워요. 제가 진료하면서 관찰한 바로는 음악을 즐기시는 환자분들의 뇌 활동이 더 활발했어요. 특히 악기를 연주하거나 노래를 부르시는 분들은 인지기능이 정말 뛰어나더라고요. 음악은 우리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자극해서 신경 연결을 강화시켜줘요. 기억력, 주의력, 언어 능력 등을 모두 향상시킬 수 있거든요. 특히 클래식 음악이나 명상 음악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치유 호르몬을 늘려주는 효과가 있어요. 하루에 30분 정도라도 좋아하시는 음악을 들으시거나 간단한 악기라도 배워보시는 걸 추천해요. 우쿨렐레나 하모니카 같은 것도 좋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건 정기적인 건강검진의 중요성이에요. 치매는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10년, 20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는 질환이거든요. 조기에 발견해서 관리하면 진행을 늦추거나 예방할 수 있어요. 50세 이후부터는 매년 혈액 검사를 통해 염증 수치, 혈당, 콜레스테롤, 호모시스테인 수치 등을 확인해 보시고요. 60세 이후부터는 뇌 MRI나 인지기능 검사도 정기적으로 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려요. 특히 가족력이 있으시거나 당뇨병,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 깊게 관리하셔야 해요. 이런 질환들이 혈관성 치매의 위험을 높이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희망을 잃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가 3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보면서 깨달은 건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마음과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꾸준히 관리하시는 분들은 정말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시거든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고 꿈을 갖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치매 예방법일지도 모르겠어요. 여기서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또 다른 중요한 팁이 있어요. 바로 온도 관리입니다. 우리 뇌는 온도 변화에 매우 민감해요. 특히 급격한 온도 변화는 뇌혈관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사우나나 찜질방을 즐기시는 분들이 많은데 적당한 온도에서 적당한 시간 동안 하시면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이 되지만 너무 뜨거운 곳에서 오래 계시거나 급작스럽게 찬물에 들어가시는 건 위험할 수 있어요. 특히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겨울철 목욕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따뜻한 물에서 갑자기 찬 공기에 노출되면 혈관이 급격히 수축하면서 뇌혈관 사고의 위험이 높아져요. 욕실과 탈의실의 온도 차이를 줄이시고 목욕 후에는 서서히 온도에 적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제가 최근에 주목하고 있는 건 디지털 디톡스의 중요성이에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너무 오래 사용하면 블루라이트에 노출되어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끊임없는 정보 자극으로 인해 뇌가 쉴 틈이 없어져요.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는 모든 전자기기를 끄고 조용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 시간에는 명상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시면 됩니다. 뇌에게 휴식을 주는 시간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마지막으로 혈액형별 맞춤 관리법도 알려드릴게요. 제가 오랜 진료 경험을 통해 관찰한 바로는 혈액형에 따라 치매 위험도나 적합한 예방법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물론 개인차가 있지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O형인 분들은 스트레스에 민감하시니까 명상이나 요가 같은 이완요법이 특히 좋고, B형인 분들은 활동적인 운동을 선호하시니까 댄스나 스포츠 활동을 권해드려요. O형인 분들은 육류 섭취가 도움이 되고, AB형인 분들은 균형 잡힌 식단과 규칙적인 생활 패턴이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30년간의 진료 경험을 바탕으로 치매 예방과 뇌 건강에 대한 모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실천해 나가시는 거예요.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보세요. 양치질을 더 꼼꼼히 하기, 소금물로 가글하기, 30분 산책하기, 견과류 한 줌 먹기.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10년, 20년 후 여러분의 뇌 건강을 지켜줄 거예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의사로서 최대한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건강한 정보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한 뇌와 행복한 노후를 위해 함께 노력해봐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